예, 그러면 2024년 4월 10일 원불교 양정교당 줌교전 공부 8번째 시간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같이 공부할 내용은 생멸 없는 도의 구체적인 내용인 환생에 대한 종교적 믿음이 아닌 합리적인 이해 2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이해의 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서품 일정에 나오는 만유가 한 체성이며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이 가운데 생멸 없는 도와 인과 보응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한 뚜렷한 깃털을 지었도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천천히 지금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는 그 스티븐슨 교수의 책에 나오는 사례 중에 하나를 이야기했는데 그건 상호 교차 점검을 검증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남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 증거를 제시하는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란지트 마칼란다의 경우에는 과학적인 어떤 상호 교차 검증을 통한 증거를 제시하는 경우가 아니고 그냥 여러 가지 정황상 환생을 암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그런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환생 이야기를 할 때 누구나 검증 가능한 경우는 상당히 드문 편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야기하는 이와 같은 예가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우리 일상생활 주변 속에서도 접할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란지트 마칼란다 스리랑카 사람인데 실론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스티븐슨의 책에서는 실론에서 이 환생의 예가 세 가지 경우가 있고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란지트 마칼란다의 경우를 천천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여튼 이분은 1942년도니까 먼 옛날은 아니죠. 그래서 7번째 아이로 태어났는데 해가지고 나오면 그 아버지가 이 자기 란지트가 평범하지 않은 기억, 그러니까 전생에 대한 어떤 기억을 갖고 있다는 걸 알아차린 것이 자기 자식이 란지트가 2살이 채 안 되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 자기 자식 란지트가 싱할라 아이라 하는 것은 이 스리랑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족 이름이 싱할라예요. 그래서 싱할라 아이들보다 훨씬 더 영국 아이에 가까운 행동을 한다. 그래서 지금부터 나오는 예는 이 란지트가 영국 아이에 가깝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예입니다. 첫 번째 보면은 다른 가족들보다 자기 형제 자매보다 영어를 아주 일찍 배웠을 뿐만 아니라 아주 일찍 그리고 또 어느 형제 자매보다도 영어를 잘했다.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2살 때 이 란지트는
손가락을 목구멍에 넣고 토하고 싶을 때 그런 행동을 보였는데 이것은 영국인들이나 하는 행동인데 왜 이 아이가 하지 하는 그런 생각을 아버지가 했다는 거지. 세 번째, 이 식사 습관의 문제인데 싱갈래식으로 먹지 않고 영국식으로 먹었다. 빵과 버터를 펼쳐놓고 자유롭게 손을 사용하여 나이프와 포크를 아주 자유롭게 사용을 하더라. 이게 세 번째의 경우고, 네 번째는 언어 습관의 경우인데 이 스리랑카 아이들처럼 그런 부모를 가리키는 단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뭐고 타타 엄마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나이가 조금 더 들어서 3살 반 내지 4살 되었을 때 직접적으로 이 란지타가 말을 합니다. 자기 형제 자매나 자기 엄마, 당신들은 내 엄마나 형제가 아니다. 내 진짜 부모와 다른 가족들은 영국에 있다는 말을 직접 가족들에게 합니다. 그리고 전생의 가족 이름을 팀, 탐과 짐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내기도 하고, 그리고 아버지 직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또 하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전기선에서 일을 할 때 이 란지타가 아버지에게 점심을 배달하는 그런 역할도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또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란지타는 아침이면 정원과 도로에 얼음이 얼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전생 이야기죠. 사실 스리랑카에는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도로에 얼음이 어는 경우가 전혀 없는 경우인데 그런 얼음의 존재도 이렇게 알고 혹은 옥상도 모직의 운동 셔츠와 외투를 입고 이렇게 불이 있는 근처로 이동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엄마가 뭘 입었느냐 했을 때 흔히 스리랑카 여자들이 많이 입는 사리를 말하지 아니하고 스커트와 재킷을 입었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이 마차의 경우도 스리랑카에는 말이 끄는 마차가 아주 드문데 란지트는 말이 끄는 마차다 이런 식으로. 그다음 일곱 번째는 가족들이 이 란지트가 4살 때 어떤 라디오 생일 축하 이벤트를 합니다. 어떤 식으로 하느냐, 방송국에 돈을 내고 생일 축하 방송을 해달라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부탁해갖고 마치 영국 전생 엄마처럼 그렇게 흉내를 내죠. 이번 너의 생일에 영국에 있는 너의 엄마가 너의 생일 축하를 해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가족들이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란지타가 내 가족은 영국에 있다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를 준비를 한 것인데 하여튼 이렇게 영국 악센트로 생일 축하한다는 말을 했을 때 보인 란지트의 반응, 그러니까 그 라디오를 향하여 엄마 나 성할라족의 가족 집에 있어요. 나 좀 그곳에 데려가 주세요. 그런 식으로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엄마가 자기를 달링이라고 불렀는데 그 목소리가 어떻게 엄마 목소리인지 알았냐 했을 때 원래 전생의 자기 엄마는 저렇게 부드럽게 소프트리하게 말한다. 이런 소프트리는 단어를 이제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신할리어 영어에서 영국식 영어가 있고 신할리어 영어가 있는데
그 천천이라는 단어는 영국과 미국 영어에서는 부드럽기를 의미하는 품질을 지칭하는 데 사용된다. 이게 영어 용법 자체가 영국식 용법을 이야기하더라 이거지. 예, 그다음 여덟 번째는 그 10살 때 학교를 그만두고 보통 스리랑카 아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이 란지트는 10살 때 학교를 그만두고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을 하고 싶다라고 했고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일을 하게 해주니까 아주 놀랄 만큼 빠른 속도로 정비를 배우고 자동차와 오토바이 모는 법을 배우더라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아홉 번째는 이 란지타가 18살 되었을 때 아버지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성을 살리기 위해서 영국에 가서 자동차 공학을 배울래? 그런 말만 던졌는데도 이 란지타는 그 뒤에 아버지하고 상의 없이 영국 가는 그 배편을 예약을 해버리는 경우 그만큼 영국에 가고 싶은 열정이 대단한 경우라고 볼 수 있고 10번째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영국으로 배를 타고 가는데 배 안에서 영국인들과 아주 편안하게 지내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영국에 가서는 런던 시내를 아주 쉽고 용이하게 다니는 행동을 보였고 11번째는 영국에 있는 스코틀랜드에서 열린 자동차 경주 대회에서 우승을 했다는 게 우승. 그런데 22명의 선수 가운데 우승을 했는데 이 22명 가운데 아시아 사람은 란지트밖에 뿐이었다. 12번째 경우 이 란지트는 어려서부터 동물을 죽이고 싶은 욕구를 아주 강하게 갖고 있었는데 즉 불교 국가인 스리랑카 사람들의 어떤 특성하고는 어울리지 않는데 하여튼 란지트는 그렇게 했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고 추측할 때 영국인으로 살 때의 어떤 전생의 어떤 습관이다. 습관의 힘이다. 왜? 영국에서 사냥을 즐겼기 때문에 그것이 남아있어서 이런 것이다. 13번째 이제 란지트가 스스로 자기 전생의 경우 어떤 뭘 했느냐 밝힌 경우에 나는 영국 전투기 조종사였는데 그 스리랑카 있는 코테 마을 근처에서 추락을 했다라고 자기가 밝힌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 13가지 경우가 사실 스티븐슨의 경우에서는 영국에 직접 가거나 어떤 그 영국 가족을 만나거나 그런 식으로 검증을 할 수 없고 단지 란지트의 어떤 습관이나 태도, 자기 말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이렇게 추측하는 경우라는 거죠. 여기서 이 책에서 최준식 교수가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란지트는 영국 전생에 영국 사람이었는데 왜 영국에 안 태어나고 스리랑카에 태어났을까를 이야기하는데 이 내용이 우리가 참고할 만하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 추측하는 영국에 태어나지 않고 스리랑카에 태어나는 경우 왜 그랬을까? 스리랑카 코테에서 비행기 추락을 당했으니까 혹시 어스바운드가 아닐까? 지박력. 지박이라는 것은 땅에 박 묶여 있다. 그런 영혼이다. 우리가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은 물귀신이 된다. 어떤 사람이 물가에서 놀다가 자기도 모르게 물에 들어가서 죽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말하기를 물귀신이 잡아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자기 죽은 줄 모르기 때문에 저승으로 가지도 못하고 그 호수라든지 그런 곳에 묶여. 거기 이제 마치 밧줄에 묶인 것처럼 그곳을 떠나지 못하는 그런 경우, 그런 걸 우리가 지방령이라 하는데, 그래 밑에 이런 설명이 나오죠. 지방령은 어떤 사람이 사고를 당해 죽었는데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고 그 장소에 얽매여 있다. 그래서 그 주변을 방황하다가 정신적 어떤 힘이 약한 사람들이 그 근처에 왔을 때 그 영혼이 그 육체로 옮겨가는 경우가 있다. 빙의를 하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사실 여기 보면 그걸 소재로 한 영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 식스센스라든지 디 아더즈 하는 것은 저도 이 두 가지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 란지트의 경우 해가지고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자기가 죽은 줄 모르는 경우는 그것에 자기도 모르게 얽매여 있기 때문에 저승으로 가지 못한다 하는 것이 거기 나옵니다. 사실 이 스티븐슨의 또 다른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런 경우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군 병사로 죽은 영혼이 그 영혼의 형태로 호숫가에 머물고 있다가 누군가가 오면은 돌을 던져서 놀라게 한 적이 있었다. 그런 내용이 나오고 나중에 또 그 사람을 따라가서 그 집안에 태어나는 예가 나오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 사람을 본 일본군의 영혼은 그를 따라 그의 집으로 갔고 빙의를 한 거죠. 그 남자의 부인의 자궁으로 들어갔다. 즉 그 부인이 그 임신을 한 초기 상태, 우리가 영혼이 거리로 들어갈 수 있죠. 사람으로 태어나는 경우에 임신 바로 초기에 들어가느냐 한참 뒤에 들어가냐 하는 건 경우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런 경우에 이제 들어갔다. 그런데 이 일본군 병사가 총알에 맞아 죽었기 때문에 총알을 맞았던 상처 부위에 어떤 모반, 선천적인 원인으로 어떤 반점, 거기에 어떤 털이 조금 나 있는 경우도 있고 한 그런 걸 버스마크, 모반이라 하는데, 그런 경우가 있다고 이 스티븐슨의 책에 보면 여러 가지 예를 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지방령의 경우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지방령의 경우하고 비슷한 걸 제가 대종경에서 한번 찾아본 일이 있습니다. 천도품에 보면은 너무 자기 어떤 권속에 집착을 하게 되면은 그 영혼이 멀리 떠나지 못하고 도로 자기 집 울타리 안에 떨어지고 그걸 벗어나지 아니하고 거기서 사람으로 태어날 경우가 없으면 그 집의 가축이나 곤충의 몸을 받기도 한다. 왜? 너무나 그 집에 대한 애착, 그 가족에 대한 애착이 강하기 때문에, 아까의 경우는 자기가 죽은 줄 몰라서 그 죽었던 장소에 얽매여 있는 경우고, 이거는 전생에 자기 가족의 때문에 이제 다른 데 떠나가지 못하는 경우다. 그와 비슷한 경우로 어떤 집착의 경우, 좋은 묘토를 미리 잡아놓고 여기에 나는 묻힐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강하게 가진 경우, 그 사람은 바로
그 무덤 있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생각하는 순간 영혼은 거리로 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주변에 사람으로 태어나는 어떤 인도 수생의 기회가 없으면 그 주변에 다른 짐승이나 벌레나 곤충의 무리로 태어나기 쉽다는 걸 대종경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두 애착을 대기 경계를 하는 것이죠. 애착을 경계하는 것. 그리고 이왕 나온 김에 또 천도품 36장을 보면은 그렇게 태어날 때 다른 몸을 받아 태어날 때 너무 착심이 있으면 축생과 곤충 등이 아름답게 보여서 거리로 들어가더라. 옛날 이야기 들어 나오는 중에 보면은 너무 신선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재밌게 놀고 있더라.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짐승의 자궁이랄까 무리들하고 관계되는 것인데 이 영혼의 경우는 그것이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이더라, 전도되어 보이더라 하는 경우가 가끔 원불교에서도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이 란지트 마클란드의 경우가 직접 이 스티븐슨이 밝히는 경우도 직접적인 증거로서 제시되는 것이 아니지만은 이걸 예를 드는 것은 우리 주변에 그런 것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은행이나 행동 거지를 보면은 전생을 가정하면 훨씬 더 설명이 잘 된다는 이야기. 그래서 이 최준식 교수가 자기 제자 이야기를 하나 예를 들고 있더라고요. 이 최준식 교수가 여화여대 교수였는데 아마 자기 제자가 역사학과 이학생이었나 봅니다. 그 제자가 20대 후반에 아주 인물도 좋고 머리도 좋은 여성인데 그런데 그 제자가 평소에 보여주는 태도는 그 20대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더라. 어떤 식으로 너무나 보수적이고 마치 70대 수준의 남자가 가지고 있을 법한 그런 행동을 하더랍니다. 신문을 보면은 흔히 이제 우리가 보수 신문이라 하면 조선일보를 말하고 진보적이라 하면 막 한겨레나 경향을 이야기하는데 하여튼 이 자기 제자는 조선일보만을 보고 그걸 또 휴대하고 다니기를 좋아한다는 말은 그걸 남들에게 스스럼 없이 드러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우리 조선을 아주 싫어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 입장에서 폄하하고 명성황 황후를 민비라 부르고 김구나 안중근을 테러리스트라 하고 이 20대의 젊은 여자가 그렇게 하는 건 너무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같이 제자니까 중국 여행을 갔던 적이 있었는가 없는데 여러 명이 같이. 그런데 이 여자 제자가 많은 돈을 지불하고 관우,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의 어떤 상을 산 적도 있고 그리고 이 자기 제자는 역사학과 출신이지만 우리나라 한국 사회는 관심이 거의 없는데 중국 근대 역사를 공부할 때는 가슴이 울렁거릴 정도로 좋아했다. 그래서 이 해준식 교수가 야, 너는 전생에 중국 군인이었는갑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최준식 교수처럼 우리 주변에도 이와 비슷하게 저 사람은 전생에 뭐 아니었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만한 것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통하여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슬란드 엘렌드 하랄드손이라고 스티븐슨 교수랑 한동안 함께 작업을 했던 어떤 교수가 소개하는 이야기인데 17개의 이야기가 일치하더라 그런 경우. 이건 증거를 이제 갖고 있는 거죠, 보면.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쭉 나오는데 이것은 막 시간 관계상 자료를 내가 올릴 테니까 한번 나중에 한번 보기 바랍니다. 이건 전생 가족하고 만나가지고 직접 확인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 전 부인을 만나고 그 전 가족을 만나서 막 이야기하고 다 알아보고 마을 사람도 알아보고 다 알아보는 그런 경우예요. 비교적 최근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찌 보면은. 여기 하랄드슨 박사는 나지라는 사람이 주장한 23개 이야기 중 17개는 푸아드의 삶과 일치했다. 푸아드란 사람이 죽어갖고 나지로 환생했는데 그래서 푸아드의 집으로 직접 하랄드슨 박사가 직접 찾아가서 확인을 한 결과 17개가 일치하더라. 이건 객관적인 증거가 되죠. 아까 경우는 우리가 추측, 영국인이었다 하는 건 추측이지만 이것은 증거를 확인하는 경우입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설득력이 조금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임사체험이라는 걸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임사체험. 거의 임사란 말은 한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의 경우입니다. 이 임사체험의 경우는. 그래서 제가 김영남이란 사람이 연재를 많이 했더라고요. 한 60개, 한 70개, 한 80개 정도 되나? 이분이 이 연재한 그 글을 쭉 내가 한번 모아놓은 것이 있는데 이 김영남이라는 분이 소개한 것에서 제가 뭘 찾아냈는가 하면 제퍼리 롱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퍼리 롱이라는 사람이 전 세계에서 임사체험과 관련해서 가장 많은 사례를 축적하고 있는 임사체험연구재단 NGERF 이걸 설립해갖고 5천 건 이상의 사례들을 수집하고 공개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이 NDERF를 한번 찾아본 일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죽었을 때 체외 이탈, 자기의 영혼이 자기 몸을 벗어나서 죽은 자기 몸도 내려다보고 다른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유체 이탈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내가 유체 이탈을 해서 내 영혼이 지금 내 몸을 빠져나와서 이 순간에 미국 한번 가볼까 하는 순간 바로 순간적으로 미국에 가 있는 그런 경우가
체외 이탈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 의식이 육체와 분리되는 그런 경우를 이제 예를 많이 들어놨죠. 이 얘기 들어가 보면은. 하여튼 그런 경우 대부분 공통점이 자기 육체는 침대에 누워 있으나 의식은 빠져나와서 모든 상황을 지켜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낸 게 요거예요. 나중에 링크가 되어 있으니까 요걸 들어가 보면 여러 나라 말로 아주 여러 나라 말로 체험 사례를 다 번역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보면 그 밑에 보면은 제퍼리롱이라는 사람도 소개되고 있고 거기서 보면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 제가 리사의 임사 체험에서 거기 뭐 있더라고요. 읽어보면은 좀 이야기가 상세하게 나오는데 물에 빠져 죽어가지고 자기의 영혼이 몸을 벗어나서 어떤 체험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도 여기서 기니까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경우도. 여기 보면 아주 많은 임사체험의 경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클릭해 볼까? 이런 식으로 NDRF, Near Death Experience Research Foundation 해갖고 죽음의 가까운 경험에 대한 추구하는 재단, 그게 NDRF인데 언어 하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언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중 한국어가 하나 나오고 아주 많은 경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활용해 보십시오. 며칠 안 들어가지 뭐. 음. 자, 그다음에 이 임사체험하고 관계되는 것으로서 이 정현채 박사의 경우 이분이 서울대학교 대학 교수로서 이 죽음에 대하여 많이 참 관심을 갖고 공부도 하고 학회도 만들고 강의도 하고 그런 분이에요. 유튜브에 들어가면 이분이 강의하는 내용이 많이 뜹니다. 또 출판되어 있고 이분이 열린연단에서 삶의 지혜라는 강의 13번째 이제 강의가 이 사람은 강의였는데 죽으면 소멸인가 옮겨감인가 하는 것으로 좀 길게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서 조금 소개하고 있는 엘리자베스 퀴블로 로스 박사의 그 사후생에 소개된 근사체험의 사례를 조금 간단하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할게요. 그 심장과 호흡이 정지해서 사망 판정을 받은 뒤에 심폐소생술로 살아난 어린이가 자기가 죽어 있는 동안에 경험한 내용을 어머니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되돌아오고 싶지 않았어요. 게다가 오빠가 있어서 자상하게 잘 대해줘서요. 그런데 나는 오빠가 없잖아요? 하니까
그 어머니가 울면서 한 번도 얘기를 못해줘, 이야기를 못해줘 미안하구나. 사실은 내가 태어나기 3개월 전에 죽은 내 오빠가 있었단다. 그런 진실을 막 이야기해 줬더라. 이 아이는 자신의 오빠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죽어있던 짧은 순간에 하여튼 그 오빠를 만난 체험을 하는 그런 경우. 하여튼 이런 임사체험의 경우는 심장 박동이 멈추어 그 뇌로 피가 흐르지 않으면 10초나 20초 후에는 뇌파가 기록되지 않아. 즉 뇌의 활동이 없다. 뇌의 활동이 없는데 뇌가 활동하지 않는데 그 영혼이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되기 때문에 생각이 흔히들 사람들은 마음의 작용은 두뇌의 작용, 화학적인 작용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뇌파가 기록되지 않는다. 그런 뇌의 활동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생각과 경험을 하기 때문에 좀 중요한 어떤 근거가 되겠죠. 하여튼 이 KBS 2011년도 KBS에서도 어떤 프로젝트를 했는데 포기하고 있는데 해외 이탈 현상, 몸과 영혼이 떨어지는 영혼이 몸에서 벗어나는 현상을 증명하기 위하여 미국과 유럽의 25개 의료기관에서 어떤 연구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 천장에 어떤 카메라 장치를 다 해놓고 모든 걸 기록을 한다는 뜻이죠.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내기 위하여. 자, 그 다음에 이 임사체험은 아까 소개한 사이트라든지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말고 또 체면을 통하여 전생을 알게 되고 전생을 말하는 것인지 자기 환상을 말하는 것이 모르지만은 하여튼 체면을 하니까 전생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환자가 가졌던 그 트라우마가 치료되는 그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소개하고 있는 마이애미 대학교의 교수 브라이언 와이스의 경우도 그렇고 또 저 뒤에 나오는 우리가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는 어떤 박진여 어떤 여자분의 이야기도 그렇고 그래서 하여튼 여기서 우리는 브라이언 와이스 박사의 어떤 체험을 조금 상세하게 다룰 어떤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은 나는 환생을 믿지 않았다라는 책을 지었는데 Many Lives, Many Masters죠. 이걸 이렇게 번역을 해서 옛날에도 나온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 또 2019년도에 번역판이 나와 있거든요. 하여튼 이 책은 전생 신들롬을 불러일으키며 4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을 했고 30곳이 넘는 나라에서 밀리언셀러를 기록했다 해가지고 소개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여기서는 캐서린이라는 공포증에 시달리던 환자가 이 브라이언 와이스 박사를 만나가지고 체면요법을 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기원전 1863년의 전생의 기억들
그때 이후로 무려 86건의 전생 기억. 캐서린이라는 여자의 전생이 48개나 되는데 기억상으로 이걸 통하여 전생 이런 개념에 대해서 아주 전생이라든지 환생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이었고 믿지 않았던 브라이언 와이스 박사가 믿게 되고 그래서 책도 펴내고 그래서 여러 사람에게 이 환생 전생의 문제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그런 것이 이 책에 나옵니다. 그래서 보기 나오죠. 환자의 고질적인 증상들은 이것이 사라지게 되더라. 그런 경험을 이 책에 통해서 쭉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구글 도서에서 미리 보기 기능을 통하여 이 책의 몇 페이지를 좀 스캔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뭔가 또 확인하고 싶어서 이 책의 영어 원본을 해서 검색하니까 그것이 찾아내집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영어를 좀 빼줘도 하면서 제가 이 책 전체를 다 보지는 않았지만은 필요한 부분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걸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시간 관계상 이 브라이언 와이스의 경우는 다음 날짜로 미루는 게 낫겠네. 조금 이 브라이언 와이스가 조금 내용이 조금 깁니다. 길고 우리가 많이 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그런 경우예요. 일단 지금 8시 47분인데 9시부터 우리가 또 기도가 있으니까 조금 남은 시간에 어떤 질문이라든지 어떤 의견 같은 걸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겸사님, 예, 앞에 말씀하신 예 중에서 예, 예. 스리랑카의 란지트는 왜 전생의 기억을 지우지 못하고 태어났을까요? 지방령이라서 그런가요? 왜 안 지워졌을까? 우리 잘 모르죠. 그 사실은. 우리가 가끔 대부분의 사람은 전생을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네, 전생을 막 말한 사람이 있어서 이 스티븐슨 박사도 많은 후원을 돈이 많이 들잖아요. 이 조사를 하면은. 그래서 후원을 받아갖고 조사를 해서 책도 편곡했단 말입니다. 근데, 네, 그럼 왜 전생을 그런 사람들은 기억할까? 이 공통적인 사례가 보면은 죽을 때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음, 죽지 아니하고 조금 음, 험하게 사고로 그렇게 음, 죽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해요. 실제로. 착이 생긴 건가요? 그러니까? 착이 생겨서 그런가요? 착심이? 그렇겠죠. 좀 착심도 있을 수 있고 자기 네, 죽은 줄도 모르고 있는 경우 또 있고 있고, 갑자기 죽었잖아요. 그죠? 마음의 음, 준비도 전혀 없고 네, 그래서 그런 경우라고 우리가 볼 수는 있는데 하기야 최근 드라마 중에 그런 내가 기억나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혹시나 알랑가 몰다 전생 다음 생도 잘 부탁했는가? 그랬을 맞아 거예요. 맞아요. 그 이름 배우 이 여자 이름이 누구더라? 신혜선이었나? 신혜선 맞아요. 예, 어. 그 보면 남자가 자기 죽이는 경우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자기 죽인 남자를 이 사람 사랑하게 되잖아요. 현생에서는요. 그렇죠. 네. 내가 다음 시간으로 미룬 이 캐서린의 경우도 이 책의 뒷부분에 가면은
뒷부분에 가면은 자기를 뒤에서 뒤에 안고 목을 그어서 죽인 남자가 스튜어트란 남자인데, 그 스튜어트란 남자가 아이 딸린 유부녀인데도 캐서린이 그 남자를 만나가지고 막 끌려가가지고 연애를 하게 되는데, 결국 여러 가지 순탄하지 못하고 힘들게 되고 그런 경우가 캐서린의 경우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한 진해선의 경우하고 어찌 보면 뭔가 맥이 통한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사실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우리 주변에서도 가족이나 혹은 주변 동료나 친구들 하여튼 만나는 사람 속에서도 어떤 전생의 작용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걸 생각하게끔 하는 것도 있을 수는 있겠죠. 하여튼 우리는 왜 전생을 그 아이들이 기억할까를 궁금하기도 하지만은 하여튼 그런 내 전생을 밝히는 경우가 있을 때 그걸 이제 스티븐슨 같은 사람이 조사를 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도 조사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경우죠. 네. 하여튼 여기서 우리 이런 사례를 통하여 전생이 있다, 환생을 한다. 그런 경우를 확실히 이제 그냥 막연하게 서태산 대종사님의 말씀이니까 믿어라. 석가모니의 말이니까 믿으라가 아니라 이런 걸 통하여 뭔가 우리가 합리적으로 고개를 끄덕끄덕 하도록 하는 게 목표예요. 제가 의도하는 바가 그거예요. 지금 요 시간에서는 그냥 뭐 네. 믿으라 하면 끝나버리는데 여기서는 조금 여러 가지 예를 한번 찾아보자. 우리가 좀 남들에게도 합리적으로 뭔가 설명할 수 있는 예를 한번 찾아보자. 그리고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 전생을 가정했을 때 좀 쉽게 설명이 되더라 하는 그런 경우를 한번 찾아보자. 그런 경우죠, 사실은. 사실 우리 가족이든 친구든 그 관계 속에서 너무 힘든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그런 경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했을 때 뭔가 전생하고 뭔가 인연이 안 있는가, 뭔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지금 넘어온 거 아닌가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하면은 좀 나름 정신적인 고통이나 여러 가지가 좀 쉽게 풀리게 되고 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경우예요, 결국은. 이 체면요법을 통하여 막 전생 이야기 해는 경우 대부분이 그 트라우마가 해소되거든요. 그래서 박진여 씨의 경우도 뒤에 보면 한번 다룰 텐데 그분의 경우도 보면은 그렇게 그 전생 리딩을 통하여 현재의 괴로움이 해소가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주목하는 거죠. 왜? 괴로움이 해소되더라 이거예요. 8시 54분. 또 혹시 또 다른 말씀 한번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혹은 뭐 건의할 거라든지 요런 거 한번 더 다루었으면 좋겠다. 요 부분은 조금 뭐 미심쩍다는 그런 거라든지. 용사님, 예, 저는 환생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그런 정보 자료들이 있는데, 예. 그럼 제사의 의미가 있습니까? 제사? 예, 우리가 소리가 끊깁니다. 제사를 지내는 의미가 있을까요? 아, 있겠습니까? 없다고 느껴집니까? 이렇게 환생을 하는 것 같으면은, 음. 누구한테 제사를 지내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예.
제사의 경우 사실은 우리가 내 어머님이나 내 할머니가 이미 다 태어나서 다른 데 살고 있는데 네, 왜 제사 지내느냐 했을 때 우리가 흔히 그걸 열반 기념제를 하잖아요. 혹은 추모식을 하고. 그러니까 제사라는 것이 꼭 살아있는, 죽은 영혼이 다시 제사 밥 얻어 먹으러 온다는 개념을 옛날에 많이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거보다는 특히 원불교 측에서는 그분에 대한 추모 기념, 그러니까 제사밥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옛날 같으면 밥을 얹어 놓고 숟가락 뭐 하고 국도 얹어 놓고 그래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라면은 조금, 근데 환생 안 하고 귀신을 얻는 경우는 밥을 얻으러 오겠죠. 그죠? 그러나 대부분은 또 안 그럴 경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가 이제 원불교에서는 의미가 많이 달라집니다. 사실은. 합리적으로 보면은 하긴 요즘은 제사가 점점점 없어져 가죠. 사실은. 제가 제사를 지내고 있어서 그런 의문이 좀 생겼습니다. 예. 저도 그런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보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추모를 하면 기운과 기운은 그 영과 통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은 저는 또 갖고 있어요. 음. 자기가 자기 제사 지는 경우도 있겠죠.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면, 그지? 제사는 하나의 관습이니까 네. 관습이 지금은 원불교식으로 하면 많이 달라지는 경우죠. 옛날 유교식으로 하면은 이런 의문을 제기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제사 지낼 필요가 없다라는 합리적 의문이 들죠. 그거는. 그러나 이제 추모, 기념 그분을 한번 추모해본다는 시간을 가지자. 이런 시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죠? 알겠습니다. 9시 3분 전이니까 지금 마쳐야 또 9시에 시작하는 기도에 참석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네, 이것으로서 오늘 공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합니다. 예. 이거 가만히 기록 누르시고 중지하시면 되실 거예요. 공지를 녹화 일시 중지. 여기 있네.